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혜태 크라운 제과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대형 제과업체의 매출 부풀리기 정황을 집중 취재한 이준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업 매출을 수십억 원 이상 거짓으로 부풀린 사실.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영업 매출을 거짓으로 부풀린 사실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를 위해 취재진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취재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못다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시간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단독 보도를 통해 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단독 보도를 하셨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혜태제과와 크라운제과가 한 그룹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혜태 그룹의 매출 부풀리기를 이제 폭로하는 보도를 했는데요. 매출 부풀리기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출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매출을 팔았을 때 그냥 매출을 잡는 게 아니라 가짜로 이제 세금 계산서까지 끊어서 이제 이런 매출이 없었는데도 실제 있었던 것처럼 전산과 이제 회계상의 기록을 하는 걸 매출 부풀리기라고 합니다. 네. 3월 초에 첫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 기사가? 사실 보도가 처음 나간 건 3월인데 이게 제보가 처음 온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 제보는 약간 갑질 보도, 갑질에 초점이 맞춰진 제보였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이제 허위로 아까 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를 받은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예전에 끊은 게 지금 적발이 돼서 이게 이제 세금을 물게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혜태제과에서 그걸 모두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책임을 져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조금 이렇게 유심하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에 뭐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내가 설명을 들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이 세금 계산서 세금을 왜 안 주냐 주냐 이 문제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바로 못 보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뭔가 이렇게 상장과 연관된 어떤 이제 부적절한 회계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조금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가 돼서 그 자료를 모은 다음에 이제 보도를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3월에도 나가고 4월 초에도 나갔더라고요. 이게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연속 보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제 첫 번째 보도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자료를 모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도를 처음에 했던 거는 혜태제과만 그랬다는 거였는데 다른 분들이 제보를 해주신 거는 크라운 제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나 그래 당했다. 이런 내용들을 제보를 해주셔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또 취재하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추가 보도를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이번 보도의 핵심이 매출 부풀리기였는데 이렇게 유명한 제과업체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네, 사실 일반 제과 업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매출 부풀리기는 종종 이제 영업사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벌이는 일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매출 목표를 못 맞춰서 이제 약간 회사에 허위로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건데요. 왜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냐? 그래서 많은 회계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대부분 분들이 하는 분석이 이거 그때 당시에 2016년과 17년에 굵직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그게 이제 2016년에는 혜태제과가 직접 상장이 됐고 2017년에는 지주사인 크라운 혜태 홀딩스가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상장되는 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나 아니면 매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녹취나 문서 입수인데 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걸 모으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보면 될 텐데 사실 혼자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그 제보자분이나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다른 도매상분들을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좀 수소문을 해달라. 이런저런 뭐 녹취가 있으면 다 보내달라. 내가 다 들어보겠다. 그리고 혹시나 관련해서 뭐 내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녹취를 보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약간 옥석을 가리고 좀 중요한 내용이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는 과정이었고 사실 거기에 있는 내부 전산 자료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보도를 할 때 그건 이제 정말로 혜태 직원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인데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연히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매상분이 어떤 혜태 직원의 일종의 실수로 제가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실수로 구하게 된 걸 제가 이제 입수를 하게 된 그래서 그걸 구하게 됐을 때 정말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또 이제 그 보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그 자료를 구했을 때 굉장히 짜릿했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직원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보를 하신 분께서는 좀 이렇게 주실 때 많이 걱정은 안 하셨나요? 좀 많이 하셨죠. 사실 다 이제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혹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자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제보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혹은 본인에게 자료를 준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취재를 할 때 그런 걱정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제보를 해주시는 이유는 기자가 이 일을 다뤄서 조금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제보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취재나 보도하시면서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고 네. 회계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제 뭐 지인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뒤에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한테 이제 회계사들한테 굉장히 자문을 꼼꼼하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의미냐. 근데 숫자만 봐서는 그 의미가 보이질 않거든요, 사실. 근데 회계사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이유는 왜 이래서다 이걸 설명을 해줬는데 그걸 제가 안다고 해서 또 시청자들한테 전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간략하게 짧은 방송 리포트 안에서 좀 알기 쉽게 시청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하면서 고민이었고 그것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많이 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좀 회계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자료도 보시고 공부도 하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자공시 자료인데 여기에 있는 상장회사의 모든 자료들이 올라오는 건데 예를 들면 재무제표도 있고 뭐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가 똑같은 자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류에 따라서. 그럼 내가 이걸 뭘 봐야 되는지 뭘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과도한 해석이 아닌지 이런 네. 것들을 다 그 조언을 얻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회계사 지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납니다. 뭐 3개월 동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라는 걸 하거든요. 3월에 주주총회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근데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제 회계 감사를 받게 돼서 이 보고서가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근데 주주총회 날까지는 이걸 올려야 이게 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너무 그 주주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상황이어서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왜 안 올라오지 이렇게 마음을 졸였던 그런 기억이 나고 네. 결국에 올라왔을 때 좀 안심하면서도 거기 내용에 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회계 처리가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내 취재가 좀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도가 나간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부분도 있나요? 크게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회계 감사를 직접적으로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정기적으로 받는 회계 감사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받도록 해서 결과로 이제 이 회계 처리가 부적정했다. 이 회계 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내부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었다. 이런 결과를 실제로 이제 이것들은 다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주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도가 나가게 된 이후에 이렇게 무리하게 매출을 부풀리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어쨌든 회사에서도 공유를 하게 돼서 계속해서 크라운이나 아니면 혜태제과 내부 공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계속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좀 뿌듯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기업을 상대로 했던 고발 보도인 거잖아요. 사실 좀 위험 부담도 좀 있을 거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보도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미 한번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안 좋은 이야기가 나가면 주가나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기 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게 우선인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반론을 충실하게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어느 정도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그 반론을 어쨌든 있는 그대로 살려서 최대한 분량 있게 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시청자들이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이 양쪽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보여주고,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이제 풍부하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좀 추가 소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보도를 할 예정이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감사를 받은 것은 혜태제과뿐이었는데 시기상, 그래서 4월에 이제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크라운 제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게 된 상황이어서 향후 그런 상황의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저희가 보도를 할 것이고, 또 이후에 저희가 도매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추가로 생긴다면, 그리고 혜태제과나 크라운제과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 게 생긴다면 저희가 항상 지켜보고 또 추가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넘어갈 내용이었지만 단독 보도를 통해서 좀 짚어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잘못된 그런 내용들 바로잡는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